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 다음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뭐 주말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왔던 소매 판매는 좋고, 이러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 또 내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만들어진 점, 이게 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이 상태에서 금리 절대로 못 내려, 뭐 그런 표현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다라면 쉽게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업종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담스러운 뉴스들, 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가이던스, 향후에 우리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인텔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반도체 경쟁 구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어요. 3250 근처 가면 반복적으로 매도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뭐 쉽게 시장이 올라갈 수 없겠다,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받은 종목군들이 반응하긴 했지만, 뭐 제약, 태양광,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뭐 미국 시장 올라서 또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막판에 좀 밀렸고요. 뭐 그나마 뭐 일제히 올라가서 업종 전체가 올라간 종목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또 업종 내에서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거나,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도가 좀 우세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근데 그래도 결국엔 박스권이에요. 예, 결국엔 이제 박스권인데, 이제 문제는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정확하게 마감이 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내일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종가가 그대로 이제 최저점에서 끝난다라는 건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음봉,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날은 보통 그날은 기분은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까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이 패턴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뭐 좋게 보면 끝까지 매도 물량을 다 뽑아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 달라졌네라도 되느냐, 화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저는 의미 있는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2% 빠지고, 그 다음에 종가가 저가로 끝나고,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역시 이제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 코스닥 유난히 빠진 이유는 또 잠시 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뭐 중요한 뉴스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해당되는 반도체 관련된 악재성 재료들이 있었죠. 뭐 인텔,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하면 인텔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관세 부과다. 근데 저게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악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어떻게 다 만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 있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요를 미국 내 공장을 언제 지어서 언제 공급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관세 폭탄 내리는 게 되게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는 척하고 그냥 웬만큼 미국에서 공장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밖에 그러니까 조금만 매겨야 될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근데 일단 이제 저 관세라는 게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인텔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반도체에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기본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또 이제 그 파월이 임기 중에 마지막 잭슨홀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심 그냥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 그러니까 이 정도 메시지만 나오면 다행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협적이며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순간 9월 금리 인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은근히 재료가 있긴 했는데, 뭐 빌 게이츠가 이제 뉴키즈 출연한다고 이제 그런 보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백신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전도사 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중에 반응하긴 했는데, 뭐 제약주들도 그렇고 이제 장중 내내 그 추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 올랐던 종목군들도 좀 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지금 저는 오늘 지수가 빠졌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안함이 투자자들한테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거 다시 뭐 50억 원으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다만 오늘 여당 쪽에서 좀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됐다. 기재위가 이제 세법 담당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그 원내대표가 보낸 걸로 봐서는 여당 쪽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재부 입장이 반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변수가 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26일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이 됐든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행령이니까 대통령 입장이 제일 중요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뉴스는 여당 쪽 입장은 비교적 50억 원 쪽으로 확고한가 보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일단 아침에 제가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는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었잖아요. 카카오가 오늘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가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빠진 날 카카오가 이제 뭐 1%라도 올라가면 뭐 되게 센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플러스가 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업종이 깨질 때 대장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희가 EBS, 유니셈, 두산테스나 이게 이제 3대장이다. 4대장까지 치면 유진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오늘 되게 많이 빠졌죠. 센 종목은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정도에서는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다음날 최소 강보합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이번 재료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한동안 좀 어렵겠느냐 그런 걸로 가는지는 이제 화요일에 버티고 수요일에 올라가고 또는 화요일에 그냥 바로 반등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태양광 종목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태양광 종목들이 이렇게 종가까지 힘이 있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이게 좀 올라가면 일단 현금을 조금 늘려놓고 볼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에코프로비엠을 계속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엔캠이 중요한 위치인데 그걸 이제 올라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알테오젠이 저점 대비 60%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그 위치라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세로 만들어내면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때 같이 빠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기로점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이 빠졌으니까 밀린 측면도 있지만 그 에코프로비 하나의 코스닥 시황상 되게 중요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밀린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코스닥이 무조건 뭐 하락한다 이걸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에 대안주가 등장을 해서 대형주 중에 대형주가 등장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형주는 하나이어로 빼고는 대부분 하락했는데 오늘 시가총액 1, 2, 3위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오늘 올라가지 마 이런 거 준 거예요. 이 세 종목이 오늘 22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코스피 낙폭의 절반 가까운 하락을 세 종목이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월요일 위클리 만기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누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을 좀 최대한 찍어 누르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 종목 낙폭이 또 KB금융 빼면 그렇게 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수 자체를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플러스 ABL 바이오가 플러스 나긴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 낙폭이 좀 험하죠. 뭐 적게 빠진 게 2.2%대고 많이 빠진 건 8%.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저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찍어 눌러야겠다 이런 또는 힘들겠다 이런 성향의 어떤 매도가 겹치는 그런 날이었구나라는 점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도 오늘 6천억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들이 3,250 근처만 가면 팔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빨간색 선을 보면 3,250이 지수되니까 그때 코스피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갑자기. 또 그 다음에 3,250 근처 가니까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또 3,250 근처로 가려고 하니까 외국인이 또 팔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옵션이나 이런 걸 추세를 보면 그렇다고 엄청나게 하락 배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콜옵션을 팔았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베팅하는 건 풋옵션 매수거든요. 근데 이제 콜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거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또는 조금씩 흘러내릴 것 같아, 박스권일 것 같아 이런 의미거든요. 콜옵션 매도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 파생 쪽 보면 엄청나게 또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받아내고 이런 형태로 이 안에서 좀 가두어 두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일단은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조선 쪽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보면 조선 쪽 종목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순매수 1위가 330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 매도가 거의 2,8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전체 매도의 절반을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이제 뭐 관세라든가 아니면 뭐 등등의 어떤 미국 저는 관세도 관세지만 이제 그 반도체 시세 최근에 이제 종목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거 뭔가 좀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쪽도 오늘 순매수 1위가 250억인데 그나마 뭐 한국전력 2위가 삼양식품, 3위가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은 뭐 지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없을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러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업종별로 이렇게 뚜렷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엔터, JYP, SM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뭐 엔터주는 좀 담았네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이렇게 뭐 그 2차 전지는 팔았고 근데 뭐 반도체는 종목별로 엇갈리고 약간 좀 그냥 소극적으로 매매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뚜렷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렇게 오늘 매도 자체가 기관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한 업종을 담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좀 특징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증시는 그 지난주에 버핏 효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트럼프 관세 발언에 반도체는 빠지고 이게 엇갈렸거든요. 이게 시소가 돼버렸는데 이게 반대로 올라가 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냥 아예 그냥 하락 쪽으로 대세를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안 좋은 것만 나오면 시장에서 그쪽에 막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민감해져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건 계속 봐도 악재네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밀렸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고용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고민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나 확률이 지금은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7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시황상.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좀 뭐 흘러내리거나 좀 박스권이라도 유지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빠졌거든요.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빠져서 보통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박스권이 깨지거나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3일 연속 매도는 거의 안 나오던 건데 그런 구도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좀 안전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한 종목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가 뭐 아니면 1분기 때 강세에 보였던 뭐 조방원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만 순환매만 돌리면 시장이 되게 소극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수출주, 뭐 관세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뭐 시장은 괜찮아. 뭐 저점 빠지면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또 흐름도 괜찮아질 수 있어서 어느 쪽 업종이 화수 이틀 동안 움직임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건 포춘지에 나왔던 이제 잭슨홀에서의 어떤 파월의 발언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오늘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요. 아시아 증시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가 괜찮았어요. 예, 오늘 아시아에서 빠진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태국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였고 1% 넘게 빠지고 뭐 코스닥은 심지어 2% 빠졌잖아요. 근데 막 중국 증시는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하다못해 대만도 올랐고 인도는 막 미국이 관세 50% 막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인도도 안 빠졌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만 유난하게 빠진 거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추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색깔별로 이제 보면 하여튼 한국이 제일 부진해요. 예, 특히 최근에 방향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나라는 횡보고 우리나라만 빠진다. 또는 다른 나라 올라가는데 우리만 횡보다. 이거하고 다른 나라 올라가는데 우리만 빠진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증시가 매물 소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7월 중순 이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0년도와 마찬가지 어떤 매물 소화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 매물 소화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위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 해소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슬슬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뭔가 자꾸 정책을 핑계 대면 매매가 꼬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도 그렇고 내가 뭐 때문에 막 이런 걸 핑계 대는 사람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거고 지금 뭐 ADR 수준이라든가 지금 뭐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가고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따르려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다시 또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적 발표 끝났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끝나면서 실적 바닥이구만 또는 실적 돌아서는구만 이렇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는 더 안 빠진다는 의미고 돌아섰구만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종목 선정 이럴 때 또 기회로 삼아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